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시작하면서 가족들이 자기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바람직한 변화들을 많이 목격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이미 상처받아서 병원까지 오게 되신 환자분들의 가슴에 멍이 들게 만드는 가족들의 잔인한 말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진료 보면서 이건 진짜 영상으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고 벼르고 벼르던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우울증 환자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가족의 말 4가지입니다. 어떤 말들이 이렇게 환자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첫 번째, 운동하고 산책하면 다 낫는데 무슨 약까지나 먹어? 이런 멘트를 듣고는 엄청 속상해하면서 오세요. 엄마 아빠가 약 못 먹게 했다고. 약 먹고 치료가 필요하단 걸 인정을 안 해준다고. 내 가족이 우울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단과 치료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가족들은 이렇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조차 반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동하고 산책한다고 다 우울증이 나을 것 같으면은 우리 정신건강의학과가 왜 있겠어요? 환자분들에게 이러한 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꺼려하게 함으로써 굉장히 치료에 방해가 돼요. 사실 우울증 환자들이 가족들에게 큰 걸 바라지 않거든요.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인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해받는다고 느끼는데 바로 그걸 부정당하는 기분이라서 마음속에 괴로움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사실 가족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가족들은 어떤 마음에서 말하는 것인지 공감도 되기는 해요. 이렇게 말하는 가족들의 속마음은 운동하고 산책해서 네가 괴로운 게 좋아졌으면 좋겠다. 약을 먹을 정도로 심한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과 생활 습관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울증을 치료해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의 이야기인 거고요. 좋은 생활 습관과 약은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고 당장 오늘 양치를 하고 잘 기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운동을 바로 시작하겠습니까? 감기에 잘 안 걸리려면 운동하고 면역력 높이는 게 좋긴 하지만 한창 감기로 골골댈 때는 약 먹고 안정을 취해야 하듯이 생활 습관이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단계는 약을 먹고 우울증이 어느 정도 좋아졌을 때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저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저런 쉬운 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내 상태를 몰라주는구나 하고 자괴감하고 고독감만 더 깊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다 지난 일로 이제 와서 사과라도 하라고? 부모님들이 진짜 무의식 중에 많이 하시는 방어 기제인데요. 환자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완전히 멘탈이 갈려버립니다. 환자가 용기 내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던 상처나 힘들었던 점을 털어놨는데 그 화살을 부모인 내 잘못으로 몰아가는 거냐? 라면서 오히려 본인이 상처받은 척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에너지가 바닥난 환자가 오히려 부모님 눈치를 보고 자기가 오히려 죄인이 되어서 부모님을 달래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문제의 초점이 환자의 아픔에서 가족의 자존심으로 넘어가 버리는 굉장히 환자 입장에서는 숨막히는 상황인 거죠. 세 번째 최악의 멘트. 정신병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걸리는 거야.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약간 듣고 있는 저도 약간 멘탈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멘트는 정말 나쁜 게 가스라이팅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 환자분들이 이 말을 들어서 상처받아 전달할 때 다 막 되게 찰진 사투리로 하시거든요. 정신병은 나약한 사람이나 걸리는 거다 이러면은 그게 약간 사투리로 들어서 더 약간 멘붕이 오는 건지 저도 들으면서 되게 딱 타격이 큽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나쁜 말이에요. 질환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과학 자체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거거든요. 우울증이란 것이 어떤 허상의 것이 아닙니다. 뭐 실체가 있고 없고 이게 아니라 그냥 과학이에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겨서 에너지가 고갈된 의학적인 상태인데 이것을 개인의 나태함이나 멘탈의 문제로 깎아내린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리가 부러져서 못 걷는 사람한테 이 나약해서 못 걷는 거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가뜩이나 아파서 힘든 환자들을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잔인한 멘트이고 환자에 대한 몰이해적인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것도 진짜 활용점정인데요. 이 말을 들으면은 제가 진료실에서 약간 조금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기는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야, 의사들은 다 돈 벌어야 하니까 당연히 약 계속 먹으라 하지. 이렇게 하시거든요. 지금 다시 떠올려도 다시 또 멘탈이 여러분, 제가 진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직업으로서 의사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또 경제 활동을 해서 우리 애들한테 따뜻한 밥 먹이고 더울 때 시원한 아이스크림 사주고 이러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는 맞긴 합니다. 그런데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부자 되고 싶지도 않고 저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살고 있거든요. 부자 돼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필요 없는 약을 드린다거나 이렇게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약을 계속 먹고 고생을 했는데 여기 다녔더니 잘 나았다. 이래야 더 큰 부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자 되려고 안 먹어도 되는 약을 먹으라고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 진짜 치명적인 게 환자는 의사의 말을 믿고 따라야 치료에도 협조하고 힘든 치료 과정도 의지를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자가 치료에 있어서 누구보다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전문가는 주치의잖아요. 그런데 이 주치의와의 신뢰를 가족이 단숨에 박살내버리는 멘트이기 때문에 나쁩니다. 치료의 주도권을 의사에게서 뺏어오려는 의사와 환자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결국 환자는 의사한테 약을 처방받아서 가져왔지만 가족들의 눈치를 보고 약을 먹는 게 불편해지고 조금씩 약을 몰래 끊게 되죠. 그러면은 나중에 증상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서 다시 오시면 수습하는 기간만 몇 배로 더 걸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힘들었던 환자의 시간은 누가 보상해주죠? 가족들이 이 시간을 보상해 줄 수 있나요? 환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이 말씀만은 참아주시고 의사의 처방과 치료 계획에 대해서 가족으로서 조금이라도 궁금하거나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환자랑 같이 병원에 방문해 주세요. 진료실에서 함께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직접 물어보시고 소통해 주신다면 이러한 오해는 없을 것이고 더욱이나 소중한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안 그래도 힘든 우리 환자들, 가족들이 힘이 되어 주어야 되겠죠? 더 이상은 이렇게 환자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은 NO! 정신건강의학과에 함께 오셔서 환자, 의사, 가족이 한 팀이 되어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